자, 우리 LG의 성장 동력 ABC 중 세 번째 C, 클린테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클린테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환경 기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만 해도 친환경 기술이 왜 필요하다, 탄소 문제가 왜 심각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비 오는 거 보세요. 폭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뭐 더위 말할 필요 없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국지성 어떤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덮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지구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언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가 됐는데 이 기온이 인류가 지구의 기온을 측정한 이래로 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더운 날입니다. 17도가 왜 덥나요? 지구 전체를, 북극과 열대를 다 합쳤을 때는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미국 피닉스가 19일째 43도다. 뭐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44도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는 이란에서는 인간이 느끼기에 60도 넘는 기온이 있었다. 아마 인류가 추워서 접근을 못하는 남극이나 북극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류가 뜨거워서 접근을 못하는 지역들이 지구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북극의 얼음이 여름에 사라지는 날이 올 때가 제가 알기로 빠른 분은 203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여름의 북극의 빙하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2035년이 언제입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12년 남았어요. 10몇 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책으로만 예상했던 빙하의 사라짐, 해수면의 상승, 물에 잠기는 땅이 많아지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포함한 폐기물 문제, 생태계 파괴 다 합친 이런 환경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클린테크,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이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클린테크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물론 화석연료 안 쓰면 되겠죠. 근데 당장 안 쓰면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지금 당장 플라스틱이 없어지고 지금 당장 자동차가 안 간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설득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감축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LG화학의 기술 중에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CCU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탄소 포집 및 활용, 사실은 쉬운 겁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해서 이제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건데, 저는 예전에 이걸 너무 꽂힌 적이 있어요. 공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포집할 수 있다면은 지구 전체의 탄소 농도를 인류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지구가 얼마나 따뜻해질지, 얼마나 차가워질지를 인간의 기술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 기술이 정말 대규모했던 크기로 가능하다면, 물론 아직은 발전이 좀 필요하겠죠. 상상만 하더라도 지구의 기후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상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관련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아직은 조금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작은 공간에서 탄소 포집만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는 약간 채산성이나 어떤 전체의 규모가 문제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LG화학이 노력하는 것처럼 이 CCU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우리 인류가 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인류는 가장 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죠. 예를 들면 기업이 직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전기로 하니까 친환경이야, 전기로 돌린다면은,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LG도 대체에너지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대체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배터리입니다. LG하면 배터리죠. LG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또 ESS용 배터리를 이용해 이 대체에너지 생태계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왜 대체에너지 생태계의 기반이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체에너지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생산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돌리면 되죠. 하지만 대체 에너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바람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태풍이 불고 어쩔 때는 무풍지대가 와요. 태양빛은 우리가 원할 때 내려쬐지 않아요. 구름이 낄 때도 있고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생산이 되지 않아요. 한낮 뜨거울 때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체에너지가 가장 잘 돌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심지어 이 돌아가는 전기 생산용 대체에너지 생산용 바람 프로펠러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저장할 곳이 없으면 블랙아웃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발전소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대체 생산 설비를 끄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많이 생산될 때는 이 에너지를 저장해두고 적게 생산할 때 저장된 거를 사용하는, 한마디로 이런 ESS용 같이 대규모 배터리가 정말 좀 널리 퍼져 있어야 대체 에너지 생태계도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역시 클린테크에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LG전자는 작년 6월 애플망고라는 전기차 충전 업체를 인수한 뒤 올해 5월 하이비 차저라는 사명을 변경하고 충전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죠. 전국에 깔려있는 주유소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아마 우리도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조금 더 쉽게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LG전자는 지금 클린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도 역시 전기차 충전 플랫폼 볼트업을 출시했다고 하니까 우리 전국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이 하루라도 빨리 좀 깔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클린테크에서 폐기물 순환도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특히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한 10년에서 15년 된다 그래요. 그 말인즉슨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이 배터리가 폐기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30년도에는 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만 대에서 나온다고 생각되면.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데는 희귀 강물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을 가능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서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용 아니면 ESS용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까지도 재사용을 했는데 하다 이제 진짜 못 쓰게 됐다. 그러면은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정말 비싸고 정말 희귀한 금속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추출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폐기물 순환 클린테크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 LG에서 이런 배터리를 활용한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배터리 리사이클 전문 회사들과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아니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플라스틱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는 문제죠. 특히 플라스틱은 주 원료가 화석연료,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활용해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됩니다. 석유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참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재활용은 끝내주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해도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겨우 9% 남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에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료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여기 보시듯이 기계적 재활용이라는 건 분쇄하고 세척하고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걸 어떻게 분리할 것이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료들이 섞여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LG화학은 이 문제를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 화학 반응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해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문제가 만들 때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또 버리고 나면 잘 썩지도 않잖아요. 뭐 50년, 100년 이상 간다는 플라스틱이 뭐 부지기수인데 아예 바이오 소재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도 있겠죠. 뭐 생분해가 된다면은 환경에 미친 악영이 훨씬 줄어들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LG화학은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산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약간 다른 뉴스지만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얼마 전 LG전자가 수용성 유리 파우더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수용성 유리 파우더라는 거는 원래는 가전제품 손잡이에 항균 효과 이런 거를 위해서 적용했던 일종의 소재인데 이 유리 파우더를 추가로 연구하다 보니까 물에 녹는 유리가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쓰냐? 이 수용성 유리 파우더를 물에 녹이면 무기질 이온 상태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바닷속 미세 조류와 해조류의 성장을 도와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저도 원리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여튼 과학자들이, 연구원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적조현상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바다에 살포하면은 황토의 대안으로 이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어떤 사용하는 원료가 되지 않을까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정말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이 효과적으로 만약에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우더라면은 또 재밌는, 또 환경을 살리는 클린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탄소 중립을 설명할 때 넷제로라는 어떤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개념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넷제로는 기업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한마디로 넷하면은 제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할 때에는 보통 자기들이 배출하는 탄소와 자신들이 흡수하는 탄소를 합쳐서 0으로, 전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죠. 이거는 기업을 떠나서 국가 단위의 목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넷제로 목표도 있고요. EU라는 전체 유럽의 넷제로 목표도 있고 미국도 물론 넷제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체 합쳐서 탄소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0으로 가자라는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LG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까요? LG는 올해 초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룹 차원의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이 담긴 문서였는데요. LG 그룹의 많은 계열사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LG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생활건강, U+플러스 7개사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7개사의 탄소 배출량을 잘 조절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LG 그룹의 넷제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현재 2122만 톤의 탄소가 우리가 배출이 되는데 205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0톤으로 줄이겠다는 게 우리의 넷제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2050년까지 LG 주요 계열사의 국내외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당연히 선언을 했고요.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 공정의 효율화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서 직접 탄소 배출도 줄이고, 친환경 연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아니면 CCUS,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미래 혁신 기술을 당연히 도입하겠죠. 그리고 배출한 만큼 탄소를 흡수 제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숲을 많이 심을수록 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존속을 하고 또 상쇄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요. 또 모니터링도 강화해야겠죠. 매년 LG에서는 넷제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해당 정책들이 정말 우리의 타임 플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LG가 미래 사업으로 육성 중인 ABC를 알아봤습니다. 사업성 측면뿐 아니라 이 ABC는 사실 우리 인류 전체의 난제 해결과도 관련이 있죠. 다방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AI, 난치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바이오,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클린테크까지. 이런 LG의 대규모 투자, LG의 미래도 걸려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는 투자인 만큼 정말 좋은 결실이 있으면 바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ABC 하면 초콜릿이나 주스 말고도 LG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국민기업 LG 건승하시고 LG 임직원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